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토토예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난 주말에 꽤 바빴습니다. 바로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은 겨울에 먹을 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올해가 사실 저희 첫 번째 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할 때에도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장을 직접 빼보니까 김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양념도 준비해야 하고 배추도 미리 절이고 또 씻기도 해야 하고 그걸 버무리기도 해야 하니까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역시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더 큰 교훈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김장을 한번 해보니까 김치라고 하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힘들고 추웠던 것을 알기에 저는 앞으로 김치를 먹을 때마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치를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는 김장을 막 끝내고 났을 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좀 피곤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거의 신생아처럼 잠을 많이 잤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3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일어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부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저는 주말에 김장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이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12월이고 한 달만 지나면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되어요. 뭔가 이렇게 한 해가 끝난다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의 연말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끝나가는 11월 말부터 그리고 12월, 1월까지 모임이 정말 많아요. 회사 모임도 있고, 친구 모임도 있고, 가족 모임도 있고, 동아리 모임 등등 굉장히 약속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송년회, 신년회, 연말 파티, 송별회 등등 다양한 행사가 많으니까 정말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연말 모임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지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연말을 보냈던 경험과 비교해서 들으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연말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연말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바빠집니다. 바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올해를 돌아보는 감정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바쁘고요. 두 번째 이유, 다양한 모임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아마 연말을 생각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즘 더 자주 느끼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다라고 느껴져요. 이게 어른이 되면 될수록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지 않아서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올해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올해에는 무엇을 했지? 이렇게 나의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문득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사실 크게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국어를 알려주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막상 돌아보면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새해가 되면 그래, 올해에는 꼭 살을 빼보자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도 내년에는 좀 살을 빼볼까 했는데 올해에 예상치 못하게 살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년 목표는 좀 근육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말의 감정을 살펴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올해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내년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쉬움, 기대, 반성, 희망 이런 감정들이 마구 섞여 있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연말 시기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요즘 연말이라 너무 정신없다. 정신이 없다는 건 바쁘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모임이 너무 많아.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정을 정리하는 데에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다음에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연말에는 왠지 그 다음에 보자 라고 하는 다음이 빨리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의 연말 모습은 어떤가요? 아마 나라마다 연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가족끼리 차분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연말에 즐겁게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해서 소중한 지인들을 좀 만나고 저는 집에서 충전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연말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연말 모임을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역시 송년회를 꼽을 수 있는데요. 송년회는 한자예요. 송은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낼 송이고, 년은 1년을 의미하는 해년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회라고 하는 건 모임을 의미하는 모일 회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송년회의 뜻을 풀이해 보자면 한 해를 보내는 모임을 말합니다. 내가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1년을 마무리하는, 1년을 보내는 그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내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송년회를 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를 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내 친구들과 송년회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의 소중한 가족들과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송년회를 하기도 합니다. 대학생이라면 동아리 송년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내가 취미로 하고 있는 운동 모임이 있다면 운동 모임에서도 송년회를 하기도 하겠죠. 저는 최근에 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가 학원을 다닌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다다음 주에 요가 학원 송년회가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막 들어온 신입 회원이기 때문에 이 송년회에 가도 되는지,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송년회라고 하는 건 내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송년회는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질까요? 송년회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장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꼽아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송년회 장소는 고깃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삼겹살 같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한우, 소고기를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가성비 좋은 고깃집에 가서 같이 맥주도 마시고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소는 맥주집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술을 치킨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맥주집보다는 치킨집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 조합인데요. 맥주와 치킨, 이걸 합쳐서 치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맥을 하는 것도 송년회에서 인기가 많아요. 세 번째 장소는 해산물 식당입니다. 요즘에는 조개구이를 많이 먹어요.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조개를 구워 먹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연말 모임 장소를 찾을 때는 특정한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조개구이집에 많이 갑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겨울이 되면 이 조개구이가 먹고 싶어져요. 다음으로 네 번째 장소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요즘에는 분위기 좋은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 그런 식당도 있는데요.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양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장소,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은 회식을 할 때 빠지지 않고 꼭 가는 장소인데요. 친구들과 술도 한 잔 마시고 노래방에서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소는 간단한 맥주집, 술집이에요. 보통 1차로 가기보다는 2차나 3차에서 많이 갑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국은 한 번 모임을 하면 한 자리에서 마무리하지는 않습니다. 1차로 가는 장소가 있고 2차로 가는 장소, 3차로 가는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1차, 2차, 3차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 1차를 할 때에는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보통 1차에서는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2차로 술을 마시러 가고요. 3차로는 노래방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의 건강과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1차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회식을 좋아하는 분은 이렇게 밤 늦게까지 회사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1차에서 회식을 끝내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송년회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따라 말해볼게요. 첫 번째 표현, 오늘 송년회 어디에서 해요? 입니다. 오늘 송년회 어디에서 해요? 송년회를 하는 장소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대답할 때는 1차로 돼지고기 어떠세요? 1차로 삼겹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표현, 이번에는 1차만 하고 끝낼까요? 입니다. 같이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1차만 하고 끝낼까요? 개인의 건강, 시간을 위해서 2차, 3차까지 하지 말고 1차에서 끝내자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한국의 송년회에서 재미있는 문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건배사입니다. 일단 건배라고 하는 건 다 같이 술잔을 부딪힐 때 외치는 말이에요. 건배, cheers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건배라고 합니다. 건배사는 이 건배를 하기 전 그리고 후에 하는 짧은 말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건배사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건배를 할 수도 있고 내년에도 더 행복합시다 하면서 건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머 있는 건배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건배사들이 있었는데 이 멤버, 리멤버 라는 건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멤버라고 한 명이 먼저 외칩니다. 이 멤버는 어떤 뜻이냐면 이 구성원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후창 따라서 대답을 하는데요. 대답할 때에는 remember, 기억하자 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하자, 이 멤버, remember라고 하면서 건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이 멤버라고 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다 같이 remember라고 하면서 술잔을 부딪히면 됩니다. 이 멤버, remember. 혹시 여러분이 한국의 회식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이 표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띄워줄 건데요. 비타민, 사우나, 사이다, 아리랑, 오징어 등등 여러 건배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건배사를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대학생 때의 건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에게 건배사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긴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리멤버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기회가 생겼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리멤버라고 외쳐보세요. 이어서 연말에 자주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 모임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돼요. 연말 모임에서 자주 먹는 음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삼겹살, 치킨, 회, 곱창이나 막창, 그리고 전골류를 많이 먹어요. 전골류에는 샤브샤브 같은 것을 많이 먹습니다. 아니면 밀푀유 나베도 요즘에 많이 먹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물씬 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마카롱이나 티라미수, 겨울에는 딸기라고 하는 과일이 제철이기 때문에 딸기와 관련된 디저트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카페는 연말 분위기를 정말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마치 한국에 있는데도 해외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는 이런 느낌일까? 라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연말 음식으로는 여러분이 딸기를 이용해서 산타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딸기를 썰어둔 후에 그 안에다가 생크림을 짜서 그리고 그 생크림 위에 눈을 달아주면 이렇게 딸기 산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디저트를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도 찍고 조명도 따뜻한 곳에서 분위기를 느끼고 신나는 캐롤을 들으면서 이렇게 송년회 연말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연말 모임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할까요? 이 연말 파티를 할 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 파티를 할 때에는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가족들을 만나면 이 보드게임을 하는데요. 나이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놀고 있으니까 어른이 되어서 보드게임을 하는데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진짜 빨리 갑니다. 저는 최근에 협동을 해야 하는 보드게임을 했는데 다음 주에 가족들을 만나면 이 협동 보드게임을 또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선물 교환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선물 교환식이 인기가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선물 교환식이 있습니다. 쓸모 있는 선물 교환식도 있고 쓸모 없는 선물 교환식도 있어요. 쓸모 있는 선물이라고 하면 실용적인, 유용한, 평소에도 자주 쓸 수 있는 선물을 말하고 쓸모 없는 선물은 내가 평소에 절대 쓸 것 같지 않은, 받아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 이 선물 교환식을 진행할 때에는 가격을 정해야 해요. 우리 이번 선물 교환식은 최대
10,000원으로 하자. 최대 5,000원으로 하자. 20,000원으로 하자. 이렇게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그리고 선물 교환식을 하는 날까지 각자 가격에 맞게 선물을 준비해서 와요. 이때 선물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을 해오는 것은 센스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선물을 뽑는데요. 아무래도 무작위로 뽑는 거다 보니까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기대되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또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이라면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쓸모없는 선물은 이런 걸 주더라고요. LED 마우스피스. 치아에다가 끼는 건데 LED 조명이 들어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아니면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쓸 것 같은 가발. 이런 걸 선물하기도 하고, 모자는 모자인데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모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가방은 가방인데 뱃살 모양의 가방을 선물하기도 하고, 머리핀은 머리핀인데 상추 모양인 머리핀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사실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대? 라고 감탄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저도 언젠가 한 번쯤 이 쓸모없는 선물 교환식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센스 있는 선물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선물하는 편인데요. 향수를 선물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캐릭터, 굿즈를 선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러쉬 같은 브랜드의 향기 나는 제품들, 아니면 겨울은 건조하니까 핸드크림이나 립밤 같은 것들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선물 교환식을 하게 된다면 꼭 가격을 잘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선물 가격 제한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가격 제한 있어요? 입니다. 그러면 대답할 때는 네, 10,000원까지로 하시죠? 네, 이번에는 5,000원까지 하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1월 1일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요. 새해 첫날, 이 설날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그런 걸 덕담이라고 해요. 덕담은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새해 첫날에는 떡국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요. 국인데 가래떡을 썰어서 넣은 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1살 더 먹는다는 것을 상징해요. 제가 어릴 때는 나이를 빨리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내가 떡국 3그릇 먹고 우리 오빠랑 나이가 같아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살 1살 나이를 먹는 게 너무나 아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 떡국 안 먹을래. 나이 먹기 싫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 새해 인사를 할 때 그 나이에 맞는 사진을 보내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살이 된 친구, 20살이 된 친구에게 보낼 수 있는
짤은 일종의 사진인데, 20세 청년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21살이 되었을 때, 나 21살이야. 이런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저는 최근에 어떤 게 재밌었냐면, 23살 관련된 짤이었는데, 내 나이 23세, 이제 오직 돈 생각뿐이다. 라고 하는 짤을 받았을 때 좀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나이대에 맞는 사진을 보내는 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곧 제가 30살이니까 30살과 관련된 짤을 찾아보니까 제가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이라고요? 이런 느낌의 짤들이 많아요. 사실 30살이면 아직 애기 아닌가요? 아무튼 이어서 연말에 자주 쓰는 표현들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말해보세요. 올해에도 수고 많았어요. 올해에도 수고 많았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한 번 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올해에도 수고 많았어요. 올해에도 수고 많았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랄게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랄게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사용하면 여러분도 누군가와 연말 모임을 할 때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송년회, 대표적인 한국의 연말 모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었어요. 두 번째, 건배사. 건배사는 건배를 하기 전에 또는 건배를 한 후에 하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물 교환이 있었는데요. 선물 교환을 할 때에는 기준을 정해야 하고 요즘 한국에서는 쓸모 있는 선물 교환식도 인기가 많지만 쓸모 없는 선물 교환식을 하는 것도 인기가 많다. 네 번째, 새해에 많이 먹는 음식, 떡국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점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이고 그 나라에서는 연말에 무엇을 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저의 영상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에는 조금 더 실용적인 한국어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어 공부도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안녕.